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 36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연평균 6.7% 올랐고 매매 가격이 내려간 해는 단 10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서울 아파트의 매력이 부각되는 가운데 연내 서울에서 3만 5천여 가구의 새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과 마포구 공덕동 일대가 신속 통합 기획을 거쳐 총 4,100가구로 통합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구역 내 고도차가 60m에 달하는 급경사지에 노후주택이 늘어서 있지만 재개발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월세가 1년 전보다 평균 8.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전세 등 문제로 월세 선호가 강해지면서 대학가 원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2달 연속 늘어나면서 이제는 서울 아파트 값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실수요자분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는 좀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부동산 투자는 시간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쉽게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에 눈이 가기 마련이죠. 그러지 않도록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부동산 시간에 투자하실 수 있는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시각도 넓혀보시고 또 고민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릴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랜만에 서울에는 맑은 하늘이 보이는 기분 좋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맑은 하늘이 뜰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제 보면요. 작년 연말, 그다음에 올 초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겠지만 격세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 때만 해도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죠. 예,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제 불과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흐른 시점에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요. 그 당시에 분양했던 분양가 또 그 당시에 기존 아파트의 주택 가격이 상당히 지금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일 때 뭐 갈아타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새롭게 매수를 하셨거나 이랬던 분들은 지금 상당한 또 시세 차익을 지금 이제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요. 과거하고는 확연하게 틀립니다. 자, 어떤 면이 이제 많이 틀리냐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송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인터넷이라던가 아니면 너튜브, 유튜브 같은 걸 이용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가 상당히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면서 시장이 빠르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하고 이제 내가 부동산 시장에 내가 투자를 할 때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냐면요. 빠른 판단입니다. 즉 타이밍이 상당히 좀 빨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좀 차익을 좀 더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누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판단이 과거의 부동산 시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빨리 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도에 대한 고민,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갈아타기, 뭐 세금 문제도 괜찮고요.
예,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드릴 테니까요. 예,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정보로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조금 더 긴 시간 할애해서 공부해보고 싶다, 좀 배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이 계셔서 이런 이야기들 좀 진솔하게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시는 게 아마 재개발 얘기들을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2의 지금 전성기죠. 예, 제2의 지금 전성기인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이제 21년도에 이제 신소통합계획으로 이제 선정됐던 지역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이제 구역 지정 절차를 또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뭐 역사권 시프트라던가 모아타운 이렇게 여러 이제 지역들이 또 이제 구역 지정이 또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2의 이 재개발 이제 전성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르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또 이제 예전하고 또 다르게 또 떨어질 때 떨어지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요. 예. 자, 그런데 이 최근에 이제 재개발과 이제 관련해서요. 여러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뭐 선정이 되거나 후보지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구역 지정 절차를 밟으면서 지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 특히 이제 재개발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보통 소액으로 투자를 하길 원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보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보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게 시장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떤 지역에 개발 기대감이 생기면 바로바로 이제 가격이 올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뭐 어떤 지역에 갑자기 뭐 어떤 뭐지 개발 호재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동의서를 이제 진구를 하게 되면, 예, 동의서 진구를 하게 되면 뭐 1, 2억씩 오르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 2억씩 오르게 되면 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소액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이제 내가 소액으로 접근할 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어떤 지역에 내가 해야 되냐, 또 어떤 지역이 또 가능성이 많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1억 전후로 해서 소액으로 이제 투자하실 때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세미나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어떤 지역에 해야 돼요? 또 어떤 지역이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식으로 또 투자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예, 내일 오후 2시예요. 여유자금 뭐 1억 정도, 그러니까 소액으로 1억 전후로 해서 좀 소액으로 도심에 선점을 해서 내가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다음에 뭐 또 이게 부동산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을 투자하는 투자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면 나중에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내일 자세하게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지만 방송에서는 못다하는 그 많은 투자 이야기들 세미나에 가시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정창희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되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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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요, 네, 안양시 홍대동의 용치항지구 네, 2014년에 네, 구입을 해가지고요, 3년 거주하고, 관리 처분 돼가지고요, 네, 3년 거주하고, 관리 처분 돼가지고, 한 3년, 네, 관리 처분 돼가지고, 3년 임대를 줬고요. 네, 3달 임대 줘가지고 2017년에 관리 처분이 됐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작은 평수 24평을 넣어가지고 네. 제가 글로 입주를 해야 될지 계속 아.
가지고 가야 될지, 네. 제가 지금 사실 임대 사업자를 냈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임대 사업자 줬다가 제가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입주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입주하게 네. 되면 세금은 또 얼마나 나오나 궁금하고요. 네. 제가 또 임대로 가져가면서 제가 따로 어, 하나 어떻게 제가 더 매- 나가서 더 매수를 하면 매입을 될지. 해야 될지 네. 아니면 이거를 그냥 임대 사업자로 갖고 가는 게 좋을 알겠습니다. 건지. 시청자님, 네, 저희 전망이 전화기를 조금만 더 가까이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2014년에 매수하신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라고요? 용창지구 트리지야. 인창 주공 아파트. 용창지구 트리지야. 안양시 트리지야. 호구도 아, 네. 안양에 위치한 트리지아 아파트. 네. 그래서 지금은 관리 처분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입주권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느냐, 그리고 임대 사업자를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까지 궁금하신 거죠? 네, 그럼 네. 지금 거주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요즘은 안양에 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해서 제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아, 그것도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럼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지금 입주권 하나를 보유하고 계시고 이렇게 두 가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임대 아파트를 그냥 가지고 가면 제가 따로 어떻게 거주를 해야 될지 네. 두 개 다 매도를 하고 제가 좀 다른 걸로 해야 낡았지만 될지. 선망 있는 곳으로 좀 가면 어떤가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요. 네. 이쪽 오른쪽 귀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크게 좀 이제 수화기 좀 앞에 좀 당기시고요. 좀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제가 사실 아까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거를 제가 제대로 다 못 들었거든요. 예. 네,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 드릴게요. 또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네, 자, 여기 지금 이제 지금 여기 재개발된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내년에 입주를 하죠. 그죠? 네, 내년에 입주하죠, 여기에. 그죠? 네, 맞아요. 예, 내년에 입주를 하는데 여기에 내가 원래 빌라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빌라를 갖고 계셨는데 여기 아까 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원래 해놓으셨어요? 예, 제가 이거를 그냥 임대사업자로 가지고 가면서 사실은 따로 구입해서 나갈 생각이었었는데,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자, 그러면은 빌라를 이제 여기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얘를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등록을 했는데 얘가 그냥 재개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얘를 지금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했다가 재개발이 됐는데, 그러니까 네. 궁금하신 게 이거에 대한 전망하고, 그죠? 네. 전망하고 얘가 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이게 궁금하신 건가요? 아, 그거 가능하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가능하다라는 건 알고 계세요? 예, 예. 자, 거기서 얘기할 때, 네. 네, 네. 이거 완공이 되면은 또, 아, 이제 그러면 그거는 자,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는 아니고, 예. 그 여기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아니, 그걸 갖고 가면서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 오피스텔하고, 그거하고 동시에 매도를 하고, 위치 좋은 데로 다시 같이 합해가지고 아, 이사를 그러니까는 가야 될지. 얘하고 지금 다른 데 또 하나 들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거를 두 개를 매도로 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전망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자, 여기 지금 이제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잖아요. 그죠? 예, 네.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바로 옆에가 지금 이제 평촌 신도시잖아요. 네, 예, 평촌 신도시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제 내년에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얘는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예, 얘는 지금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요게 주택임대사업자가 가능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2017년도에 관리처분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럼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시 등록이 원래는 아파트는 아시겠지만은 주임사 등록이 안 돼요. 이제는 그죠? 아, 자, 그런데 2017년도에 관리처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지금 주임사 폐지 전에 관리처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계속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 당시에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여러 가지 지금 혜택이 살아 있는 거거든요. 네. 이해되세요? 네. 예. 자, 그러니까 세금적으로는 이렇게 좀 풀어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지역장 설명을 해드리면 옆에 지금 우리 지금 이 평촌 트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3개 단지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예, 3개 단지인데 옆에가 지금 평촌이죠. 바로 옆에가, 그죠? 네. 자, 평촌은 신도시잖아요, 그죠? 네. 여기 옆에 평촌 가면 신도시니까 어때요? 여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그렇죠? 네. 인프라가 좋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신도시라는 거는 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는 인프라도 우리가 바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근데 평촌이 1기 신도시잖아요, 그죠? 1기 신도시니까 여기에 새 아파트가 별로 없잖아요. 네. 새 아파트가 별로 없으니까 이 지역 내에서도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평촌 트리지아가 지금 내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니까 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이 지역 내에도 많은 지역이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기 이 평촌 신도시가 지금 1기 신도시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1기 신도시가 이제 지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입주한 지 벌써 이제 30년 돼가고 있으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1기 신도시 재건축해야 된다, 리모델링 해야 된다.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그건 아시죠? 네. 자, 그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뭐냐?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 1기 신도시를 위해서 정말 특별법으로 정해져서 재생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 앞으로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 상당히 활성화되겠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럼 여기도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네. 예, 가격이 오르면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얘는 계속 가져가세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아, 네. 2017년도에 관리처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 등록이 되기 전에 이제 관리처분이 떨어지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재개발 내가 임대사업자를 들고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이어졌거든요. 다시 준공이 나면. 근데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이 만약 철거가 되면 이제는 이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2017년도에 관리처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네. 이어지게 되면 지금 종부세 혜택이라든가 양도소득세 혜택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세금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시는 게 유리한 거고요. 자, 네. 그다음에 주변 여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기 신도시 특별법, 그다음에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 그죠? 예,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격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건 내가 가격이 올라도 나는 양도소득세는 혜택이 있으니까 나는 세금을 덜 내잖아요, 그죠? 네. 얘가 얘는 계속 좀 나중에 이거 준공할 때요. 예, 네. 주임사 등록, 그러니까 준공이 나면 네. 예,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세요. 아,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네, 한 네. 가지만. 그러면 다음에 제가 네, 이제 그거 어차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렇죠. 집은 지금 사실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어- 살고 있는 거요. 살고 있는 집을 매도를 하셔야 된다. 예, 그러면 제가 이사를 네? 딴 데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좀 가는 게 좋을까요? 위치 좀 선정해 주세요. 그거는 자금에 따라 틀린데요. 여유 자금 얼마 정도 되세요? 아, 한 7억 정도요. 7억 정도. 네. 7억 정도에 나이 갖고도 괜찮아요. 좀 한 33평 정도 가면 좋겠어요. 7억 정도에 33평이요. 네. 예, 서울은 아니겠네요, 그죠? 네. 서울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예, 네. 예. 자, 7억 정도에 이제 33평이면요. 예. 자. 혹시 뭐 인덕원 그런 데는 어떨까요? 인덕원 그런 데도 좋긴 한데 예, 제가 어디가 볼 때 7억 좋을까요? 정도,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생활권이신가 봐요, 그죠? 네, 맞아요. 안양이라던가 이쪽 평촌 쪽이 지금 네, 네, 생활권이시죠? 네, 그러면 맞아요. 지금 이제 평촌 같은 경우에는 33평 가기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아, 예. 그러면 3번 쪽으로 가세요. 3번이요? 예. 왜냐면 아, 어차피 여기 지금 평촌을 좀 가시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아, 예. 예, 가시기가 어차피 좀 3천만 매수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 예. 예, 그러면 7억 정도로 네. 내가 만약에 예산을 짠다 그러면 어차피 1기 신도시 특별법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3본 같은 경우도 어차피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 제가 지금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조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우리가 신도시라는 거는 인프라가 좋잖아요. 그렇죠?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본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3본 신도시 쪽으로. 3번이는 예. 어느 쪽으로? 그거는요, 나중에 또 전화 주세요. 예, 다른 또 아.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예, 예.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계속 누려볼 수 있는 아파트는 보유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면서 또 추후 해야 할 지역까지 좀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활동 해보시고 조금 더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네. 한 여유 자금이 한 1억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아타운에 네. 관해서 그 투자처를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문의 주고 계시는 내용인데 1억 네. 정도의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모아타운 투자처가 있는지 대표님 조언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1억 전후로 해서 투자를 원하신다고요? 네네. 네. 혹시 뭐 지역은 어디 딴 데 보신 데 있으십니까? 아니요. 지역은 없으세요? 예. 예. 자, 이거 우리 선생님 본인 명의로 매수하실 거예요? 아니면 자녀분 해주실 거예요? 딸 앞으로 좀 할 건데. 따님 앞으로. 예, 예.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예? 자양 사동 그 한강 어디요? 쪽으로 어디요? 투자를 자양사동이요? 자양사동이요. 예. 투자를 했는데 예. 그때 아들이 조금 모아놓은 돈하고 제가 좀 보태서 예. 실투자금에 한 2억 한 5천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자양사동이면 그 한강변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또 운이 좋게 예. 신통계획이 선정이 됐어요, 거기가. 아, 거기가 작년에 된 거죠. 예. 예. 작년에요. 아유, 그래서 가격이 축하드립니다. 좀 올랐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조금 오른 게 아니라 많이 올랐죠. 예. 그때 예. 제가 한 매입가가 한 투룸 예. 했는데 예. 한 5억 7천 정도 예.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부동산 알아보니까 현재 시세는 예. 9억에서 한 10억 정도 그게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따님한테 이번에- 좀 이제 예, 미안해갖고 맞아요.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축하드립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요. 네. 자, 만약에 자양사동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네네. 자양사동을 보면 여기가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2, 3억대로 이제 투자가 가능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신통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네. 신통으로 그러니까 21년도에 원래 여기가 자양사동이 21년도에 신통으로 들어갔다가 탈락을 했습니다. 예. 이건 아실 거예요. 예. 예. 근데 탈락을 해도 가격이 올라 버렸어요. 그때 투자 금액이 4, 5억대로 올라 버렸습니다. 예, 맞아요. 예, 왜 그러냐면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는요. 여기 후보지 들어갔다가 탈락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실망 매물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특히나 이 초기 재개발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 초기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초기 재개발 때는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요. 네. 자, 그러니까 뭐냐? 신통이라는 게 21년도도 있고 22년도도 있고 올해도 있고 내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1년도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22년도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 버리는 거죠. 네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자양사동 같은 경우가 작년 말에 신통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면서 지금 투자 금액은 더 올라 버렸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제 투자를 했던 패턴처럼 내가 만약에 네. 소액으로 투자를 할 때, 소액으로 투자를 할 때 내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아니면 개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기대감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 버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소액 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예, 특히 네. 입지가 좋을수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려요. 예. 그래서 맞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소액으로 들어가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양사동 들어가신 것처럼.
예, 예. 예, 그러니까 자양사동에 내가 투자했던 패턴대로 지금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자, 그런데 자, 이런 거죠.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저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을 해드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냐면 바로 옆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 있으니까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입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이 되면 자양사동도 그만큼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을 내가 소액으로 지역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인근에 어떤 개발지들이 좀 있어야 돼요. 예, 예. 개발지들이 있어야 개발지들 인근으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또 소액으로 투자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선점하셔야 돼요. 즉, 때가 안 묻었을 때 들어가야 돼요. 때가 안 묻었을 때. 예,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자, 여기 청량리 일대 보시면은 요즘 청량리 일대가 상당히 핫하잖아요. 아, 예, 거기 좋죠. 요즘 뭐 예. 소식이 많잖아요, 거기가. 예, 근데 이제 이제 저번 주에 일반 분양했던 청량리 7구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입지가 그렇게 좋은데도 아닌데 지금 300대 1이었잖아요. 경쟁률이. 네, 네. 예. 자, 여기 청량리역 중심으로 해서 요 뒤에 보면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한번 표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전농 네. 9구역, 전농 14 최근에 얘기 나오고 이거 작년에 신속통합계에 선정되고 이 파란색으로 된 데가요. 최근에 2, 3년 사이에 다 지정된 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양사동처럼 신속통합계에 모아타운, 그러니까 신속통합계에 모아타운 다 지정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네. 다 최근에 지정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선정이 된 지역들은 앞으로 될 거니까는 조금 이제 내가 좀 마음을 놓잖아요. 대신에 내가 이제 투자 금액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를 할 때는 선점해야 되는 거는 아세요. 근데 선점을 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거 걱정하세요? 오를지 안 오를지 안 될까 좋아질지 봐. 뭐 그런 거죠. 안 될까 봐 걱정이 제일 많은 거죠. 그렇죠. 안 될까 봐 걱정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 자, 소액으로 될 만한 지역에 선점했어. 근데 얘가 안 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개발 안 될까 봐.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요. 저랑 이제 상담하시고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뭐냐면 자, 안 될까 봐 걱정하시는 건 예전에 어떤 지역도 네. 지정이 안 됐을 때예요. 지금은 어떤 거냐? 우리가 네,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자, 이런 거죠. 이 주변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이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이제 만약에 지정이 됐어요. 예. 네. 자, 여기 보면 이 레미안 이브 위쪽이 지금 이제 간대매공원 쪽이 작년에 여기도 똑같이 자양사동이나 신속으로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네. 자, 근데 이 신속으로 지정된 지역보다 그 인근 지역에 입지가 더 좋거나 사업성이 좋거나 노후도가 더 높으면 여기도 개발 분명히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예,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양사동에 투자해서 자양사동이 신속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인근에 만약에 자양3동이 자양4동보다 더 노후도가 높아. 네. 예, 그럼 거기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가망성이 있죠. 당연히 되겠죠. 자양4동보다 네, 네. 자양4동보다 더 노후도가 높은데. 그죠? 네, 네, 네.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여러 지역들이 그러니까 서울의 여러 지역들이 모아라든가 신속이나 지정이 되면서 이런 비교할 상대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교할 상대가 생겼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교해서 내가 판단을 하기가 더 쉬워진 거죠. 그죠? 네, 네. 예,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여기 레미안 이브 위쪽이 신속으로 됐는데요. 요 레미안 이브 아래쪽 요 라인이요. 아직 네. 여기가 아직 미지정 상태예요. 예. 요 레미안 그러니까 답심이역 근처. 네. 예, 답신역 근처 여기는 이제 신단역 근처고 답신역 근처고 여기가 미지정 상태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여기가요. 여기 신속으로 된 데보다 노후도가 훨씬 높아요. 여기 노후도가 80%가 넘어갑니다. 아, 네. 노후도 80%면 뭐 투자해서 아시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노후도가 높은 만큼 이쪽은요. 빌라들도 없어요. 아, 네. 예, 우리가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좀 낮은 지역들은 빌라들이 좀 많고 노후도가 네. 높은 지역들은 빌라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여기는 빌라들도 별로 없어요. 빌라들도 별로 없다라는 건 뭐예요? 조합원 수가 적죠. 네, 네. 예, 조합원이 적은 거 아닙니까? 사업성이 네네. 상당히 좋은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제가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자, 여기 청량리 일대 작년에 신속으로 지정된 지역보다 요 레미안 이브 아래쪽, 그러니까 레미안 이브 왼쪽이 지정되어 있는데 레미안 이브 오른쪽을 보면 요 지역이 노후도도 더 훨씬 높고
그다음에 빌라도 없고, 빌라가 없다라는 건 내가 만약에 여기 빌라 매입하면 또 빌라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가 때가 안 묻었어요. 그럼 나중에 여기도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네네. 여기가 답신이역 앞에 레미안이브 아래쪽, 그래 여기 뭐 답신이 파크자이 위쪽, 예, 위쪽 이 지역이요. 지금은 네. 투자 금액 한 1억 초반대 요 정도로는 투자가 가능해요. 아, 네. 예, 그리고 요 지역 내에서도 마지막 남아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아, 최근에 2, 3년 사이에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네네. 예,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래서 여기 답심리역 근처에 그 파크자이 위쪽으로 한번 임장을 한번 해보세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인근의 왼쪽에 지정된 지역보다 훨씬 더 노후도가 높고 사업성이 좋습니다. 네. 예, 여기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아타운 투자처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활동 꼭 해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도움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했던 여러 가지 이 정비사업 정책과 관련해서 그래서 많이들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또 이런 고민이 한켠으로 생기게 되죠. 이러다가 시장이 바뀌면 또다시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지는 거 아니냐, 투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들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대표님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가장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 세미나에 또 많이 여쭤보시고요. 지금 막 신속이나 뭐하라든가 하는 거 이제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데 내가 투자했는데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뭐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시장 바뀌면 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예, 이렇게 많이. 그래서 뭐 안 하게 되면 사실은 내가 또 어떻게 보면 불측의 손해를 또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전임 시장이셨던 박원순 시장 때 재개발을 막았었거든요. 예, 재개발을 막으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가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있으신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투자에 대한 판단이 서야 내가 정확히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제2의 재개발 전성기인데 만약에 이게 시장이 바뀌게 되면 이 재개발에 대한 정책이 바뀌는 거 아니냐. 를 주제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많은데요. 제가 압축해서 한 5분 내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박원순 전 시장님이 하셨던 정책이요.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던 거죠. 그렇죠? 예,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던 겁니다. 예.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에 사실은 비우호적이었죠. 어느 정도냐면 박원순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요. 예, 재임 기간 동안 거의 한 10년이잖아요. 예, 재개발로 구역 지정된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되려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정책을 펴면서요. 예,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었던 지역을 약 52%를 구역 지정을 해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보면 뉴타운들도요.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서 이가 빠진 뉴타운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만큼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우호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요. 가장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던 게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위한 서민 친화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는데 왜 서민 친화적인 정책이지? 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요. 그러니까 즉 정비 사업을 하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원래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죠? 길기 때문에 거기에 원래부터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은요. 다 팔고 떠납니다. 대부분이. 자, 그래서 우리가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금 이제 개발된 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원주민들이 재정착한 평균 재정착률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7%밖에 안 됩니다. 즉 10집 중에 8집이 원주민은 팔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원주민들이 거기를 팔고 떠났는데 그 지역보다 내가 판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면 되거든요. 집을 사서.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역을 더 안 좋은 쪽으로 팔고 떠나서 지역을 더 안 좋은 쪽으로 지역을 하향 처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차라리 재개발 안 되거나 재건축 안 됐으면 그러니까 재개발 안 됐으면 여기 그냥 원주민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건데 원주민들이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 다 떠나버리는 거죠. 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원주민이 떠난 자리는 누구로 채워지죠? 예, 투자자로 채워집니다. 투자자로. 자, 투자자로 채워지면서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느끼셨잖아요.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보면 돈도 투자를 하는 거지만 시간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우상향 곡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출렁이 나가도 어찌됐든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버티면요. 개발 이익을 독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 개발 이익에 대한 세금 환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개발 이익은 다 독점을 해버리는 거고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는 노후된 주택들이 있으니까 임대가도 낮잖아요. 그죠? 임대가도 낮고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좀 이렇게 비교적 저렴한 주거에 대한 비용을 쓰면서 내가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헐려버리면 서민들이 싸게 살 수 있는 주택들이 대거 멸실되는 거예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할수록 서민 주택의 부족이 심화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뭐냐? 재개발을 하면 원주민들 다 떠나고 떠난 자리는 투자자로 채워지면서 투자자들이 어찌됐든 버티면 개발 이익은 독점이 되고 그다음에 또 재개발로 인해서 기존의 주택들이 멸실이 되고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서민들이 살 집이 점점 서울 도심에 부족해지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재개발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서민 친화적인 정책이었죠. 그렇죠? 자, 거기다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 우리가 보통 서울의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머릿속에 재개발, 재건축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요. 재개발은 주택 공급 효과가 없어요. 예. 많은 분들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층 주거 지역이잖아요. 예, 저층 주거 지역. 있어봤자 뭐 빌라 뭐 4개 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층 주거 지역에 이렇게 좀 낮은 주택들이 많은 지역에 아파트를 높게 올리니까 재개발하면 주택 공급 효과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뭐냐? 재개발은요. 그러니까 낮은 지역을 아파트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착시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다가구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가구 주택, 주인 소유 한 명에 여러 가구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보통 한 4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가구에는 지금 6가구, 8가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다가구 주택이 헐리면 원칙은 아파트 한 채밖에 안 줘요. 즉 한 가구밖에 못 들어가요. 때에 따라서는 플러스 원이 되는 거죠. 최대 2채입니다. 자, 뭐냐?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안 올렸으면 거기에는 6가구, 8가구 살고 있는데 재개발 해버리면 최대 2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가구밖에 못 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뭐냐? 재개발은 다가구 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파트가 높게 올라가서 주택 공급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바라보면요. 안쪽을 바라보면 재개발은 가구 수가 이제 감소를 하는 거죠. 가구 수가 감소를 하면서 지금 뭐냐? 주택의 질은 좋아져도 주택의 양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되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사업성이 안 좋은 데는요. 자,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건 그냥 1가구에 1세대가 있으니까 재건축은 저층 재건축이든 중층 재건축이든 어찌됐든 주택 공급 효과가 크죠. 근데 재개발은 이렇게 따져보니까 주택 공급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재개발 해봤자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재개발 해봤자 서울에 주택 공급 효과가 없네. 그래서 전 시장이셨던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정책을 폈던 겁니다. 재개발을 막았던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어떻게 됐냐면요. 서울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안 되면서 이번에 가격이 이렇게 많이 폭등했던 거죠.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한 해에 필요한 새 아파트 수요가요. 4만 5천 가구에서 4만 8천 가구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요. 2만 3천 가구밖에 안 돼요. 해마다. 그러니까 해마다 거의 한 2만 5천 가구에서 2만 2천 가구 정도가 해마다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10년이면 얼마입니까? 25만 가구, 27만 가구가 공급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쌓여서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그게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즉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공급이 안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서민들한테 지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죠. 어떤 얘기냐?
예전에 2017년도만 하더라도 노원이나 도봉 가면요. 20평형대 2억대면 살 아파트들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벌써 6억, 7억이 돼버린 거죠. 왜? 아파트 공급이 안 됐으니까 그냥 비싼 데만 올리면 되는데 비싼 데만 올리면 뭐 강남 상무나 이런 데만 오르는 게 아니라 서민들이 싸게 거주할 수 있었던 그런 지역들조차 가격이 폭등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서민들만 가장 힘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정부나 부랴부랴 정비 사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거예요. 서울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서울 도심권은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 공급,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은 계속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시장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제 일련의 정책들을 이제 보시면요. 자, 모든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 선의로 이제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정책이라는 게 사람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정책이라는 게 100% 성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실패를 하면 또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재개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게 정권 바뀌면 시장 바뀌면 재개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그거에 대한 답이 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는데 세미나에서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도 중요하지만 방법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나 지역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그냥 투자하는 거랑 그냥 남의 말 듣고 투자하는 거랑 내가 좀 알고 투자하는 거랑은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제가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소액으로 도심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재개발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이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가 부동산이다 보니 이런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진솔하게 나눠보고 그리고 그렇다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봐야겠죠.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오늘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아, 제가 동호함에 네, 다세대를 아이들 앞으로 2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번에 고도 제한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좀 기대했는데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장기 임대 사업을 내놓긴 했는데 네. 그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뭔가 좀 색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지 네. 그게 좀 고민이 됩니다. 네, 두 채 모두 장기 임대 사업을 좀 등록을 해 놓으신 상황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동후암동에 지금 자녀 명의로 다세대 주택을 2개 보유하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한번 이 지역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동호암동 혹시 갖고 계신 거 주소 혹시 아세요? 1-10번지, 103번지 그렇더라고요. 1-10번지요? 예. 후암동 1-10번지. 그 103번지 이제 여러 집을 합쳐서 지은 거라 주소가 그렇게 나와요. 1-10번지면은 1-10번지면 여기 지금 그 어디야? 성당 바로 옆이에요? 성당이요? 교회 여기 예. 성당이 있는데 네, 다른 이제 주소 한번 다른 주소 하나 주실래요? 10번지 아니면 103번지 그런 것 같아요. 103번지. 예. 아, 잠시만요. 여기 성당 옆이 아니면 여기 그 후암 제일 장로교회. 네네. 그 이름이 트레저빌 남산이에요? 네. 여기 후암 1구역이잖아요. 네. 예, 가칭. 그죠? 네. 네. 예. 근데 이제 자, 여기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네. 예,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바로 서울역 앞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서울역 앞이고 뒤에가 이제 남산이 있으니까. 그죠? 네. 최근에 이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고도 제한 완화가 될까 안 될까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안 된다고 발표가 났다고 해서요.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된다고요? 예, 어디서 고도 얘기 제한이 들으셨죠? 뭐 10층까지는 되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자, 어디서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지금 매도하시면 나중에 땅을 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여기가 남산 밑자락이니까 고도 제한이 걸려 있죠. 그죠? 네. 우리가요. 지금 최근에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 발표한 신고도지구 이제 구상안이 발표가 됐어요. 한 2, 3주 전인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산 밑자락이나 남산 밑자락이 고도 제한에 묶여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북한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고도 제한 묶여 있는 데는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고, 그다음에 고도 제한에서 안 묶여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뉴타운이나 이거 다 개발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북한산 밑자락도 그 지역 내에서 개발이 된 데랑 개발이 안 된 데랑 지역적인 격차가 심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북한산 네. 같은 경우도 먼저 이번에 나온 게 어떤 거냐면, 니네 정비 사업 하게 되면 정비 사업 시에는 일단은 15층까지는 완화시켜 줄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이제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북한산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남산은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냐? 원래 남산이 지금 12m나 20m로 지금 고도 제한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12에서 40m로 일단은 고도 제한을 차등적으로 완화시켜 주겠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죠? 아, 근데 그래요? 예. 나왔어요. 그 이제 12에서 20m가 지금 일률적으로 고도 제한이 고도 제한이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남산 주변도 앞으로 12에서 40m로 고도 제한을 완화를 시켜 주겠다. 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네. 근데 40m 해봤자 얘가 40m면요 몇 층이냐면요 한 3m당 1층이니까 거의 한 13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 예, 이러면 일단은요 우리가 네. 여기 후암동에 투자하셨을 때는 여기 지금 고도 제한 걸려 있는 거 알고 투자하셨잖아요, 그죠? 예, 알고 했죠. 그게 예, 풀릴 거라는 그래서 기대를 좀 가지고. 우리가 앞에 네. 서계청파보다 싸게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당시에 한 매입하셨을 때는 4억대 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앞에 건너편 서계청파보다 여기가 쌌잖아요, 그죠? 고도 네. 제한 걸려 있다는 핸디캡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게 풀릴 거라는 기대감에 매수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는 이제 반 정도 온 거예요. 아. 반은 풀린 거예요. 네. 자, 시청자님, 고도 네. 제한이요. 한꺼번에 너네 60m에 이거 아니에요. 아. 서서히 완화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럼 이번 이제 한 매도하셔야 번은 돼요. 뭐 가져가셔야 돼요. 아, 가지고 가야겠네요. 아유,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 번의 변동이 있을 거란 말씀이시죠? 그럼요. 아, 이제 그렇군요. 지금 이제 시작인데.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강력하게 드렸으니까 조금 더 보유 계획 자녀분들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도 다양한 분들 만나서 많은 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싶지만 언제나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조금 아쉬운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 고민도 해결해보고 그리고 투자 전략도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바로 내일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다시 한 번만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 드리는 거지만 지금 서울은 제2의 재개발 전성기입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하고 지금 이제 후암동 일대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 고도 제한을 지금 점점 지금 그러니까 고도 제한을 걸려있던 지역을 점점 완화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완화를 해준 이유가 크게 보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한산 주변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 걸려 있는 지역이랑 걸려 있지 않은 지역이랑 개발이 되고 개발이 안 되고 하면서 지역적인 격차가 상당히 심화됐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역들은 조망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보존 가치가 훼손이 되지 않는 한 완화를 해주면서 앞으로 개발을 유도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남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도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고도 제한 걸려있으니까 서서히 앞으로 이제 완화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도 제한 걸려 있는 데까지 완화를 시켜?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요, 서울 도심에 개발할 땅들이 없어요. 서울 도심에. 그만큼 서울 도심에 재개발을 할 땅이 이제 부족해진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는요. 자, 그러니까 이 재개발이 할 지역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남아있는 땅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지역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좁혀진 거죠. 그러니까 지역을 선정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세미나 때 아주 디테일하게 더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서울의 투자처 궁금하시다면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해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